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헐적 단식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침에 굶지 않고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또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건강을 위해서 오토파지 때문이라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첫 끼를 먹으면 제일 좋은 음식 혹은 과일이 있을까요? 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서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잘 활용한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암이나 당뇨, 고혈압을 간헐적 단식으로 나는 극복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무려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위장, 이 소화기관이 쉬게 됩니다. 우리 몸이 식사를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는 오토파지라는 이 자가 포식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 노화세포, 암세포, 고장난 세포들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따라서 몸이 다시 재생이 되고 리셋이 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너무 무리하게 너무 독한 의지로 하다가 낮에 아무거나 왕창 먹고 나쁜 거 왕창 먹고 이런 의지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까지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헐적 단식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식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침에 굶지 않고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또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과일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물 한 잔 먹고 제철 과일을 500g 정도를 반드시 챙깁니다. 요즘은 또 사과철이니까 사과와 천혜향 같은 좀 큼지막한 거 2개만 먹어도 500g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철 과일인데 사과철에는 반드시 사과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려요. 저는 사과가 먹기 힘들어요. 그래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위산 과다나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이실 텐데요. 굳이 고통을 삼아가면서까지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감이나 또 속이 쓰리지 않는 과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일을 드시다 보면 위 점막이 점점 건강해지고 재생이 되면서 사과를 먹어도 몸이 불편하지 않은 때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강식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과일 먼저 드시고 또 제철 과일 위주로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인은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아주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고 굉장히 상큼한 과일을 먹으면 입안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그런데 과일은 식후에 먹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많이 먹다 보면 과일 속의 당분과 식이섬유가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과 같이 섞여서 이상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안 드시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식후 과일 습관을 너무 오래 꾸준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일은 하나의 에너지가 있는 식사입니다. 유인원들은 식사로 먹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과일을 식사로 드세요. 또는 식전에 드셔서 식사 중에 먹는 많은 음식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보충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식사이기 때문에 이 과일에는 당분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 효소까지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이렇게 5대, 6대 영양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일에는 9대 영양소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과일에는 무려 9대 영양소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6가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수분, 7번째죠. 그리고 식물 영양소,
효소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밥 중심의 식사, 고기, 우유, 빵 중심의 식사를 할 때 절대 보충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식사로 드시고 또는 식전에 일부분이라도 드신다라면 이 9대 영양소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몸의 전체 신진대사를 돕고 이 세포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식전 과일은 약이 되고 식후 과일은 이상 발효로 인해서 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시다는 착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운동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새해 항상 결심하면 운동, 뭐 다이어트 이건데요. 네, 물론 운동 좋습니다. 제가 운동 반대론자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고 심폐기능이나 근육 강화, 혈액순환, 림프순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 운동과 영양을 생각할 때 그 비율을 저는 영양에 더 크게 두기 때문에 네, 운동 더불어서 영양, 식사를 반드시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운동을 하는 것에 유익점도 많이 있지만 일단 사람의 몸을 보면 늘 제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갓난아기,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정말 그 수정난 상태에서부터 점점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10개월의 과정. 자,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은 운동으로 되나요? 영양으로 되나요? 네, 하나의 이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은 거의 100% 영양입니다. 엄마의 영양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계속 빠르게 분화해서 세포가 조직, 기관, 생명체, 하나의 아주 귀한 생명체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도 늘 세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이 흡수돼야만 건강한 세포로 분열이 되고 암세포나 이상한 세포가 또 노화세포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양을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영양을 잘 먹고 풍부한 영양이 있는 식사를 잘 하면서 운동을 한다라면 정말 가장 이상적이 되겠죠. 또 이제 운동만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운동으로 인해서 하버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운동하는 사람 2만 명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 2만 명을 다이어트 비교를 해봤을 때 고작 0.4k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살 빼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식단이 조금만 병행이 돼도 살 빼는 것이 지방 분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이유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중심에는 간 건강이 바로 핵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막 지방이 좀 쌓였잖아요, 사실. 그러면 간에서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야만, 물론 활동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간 건강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챙기지 않고 또는 이제 비만 세균이 가득한 장 건강을 챙기지 않고 그냥 운동만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이제 속도가 좀 더디고 굉장히 힘든 다이어트가 되죠. 특히 체력이 약한 분들이 운동으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는 저는 정말 몸을 만들고 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운동할 체력도 없는데 운동해야 돼 해서 힘든 분들이 계세요. 일단 영양으로 좀 세포를 튼튼히 만들고 한두 달 정도는 좀 영양으로 몸을 좀 만든 다음에 좀 체력을 키우고 간 건강을 좀 키운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이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한 20, 또 영양 한 80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영양에 비중을 두고 건강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